안녕하십니까.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. 오늘은 출산과 죽음은 하나의 연결고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에 대한 많은 그 의문들은 그 생각만큼이나 많은 답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아직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그런데 이제 마치 이거는 그 메비우스 띠처럼 뭐 무한 반복을 하는 거. 그래서 이제 질문과 그저 그런 답이 돌고 도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산의 전 과정을 수십 년간 경험한 입장에서 저는 분만을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분만도 많이 하고 수술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, 사고 같은 것도 그걸 해결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해봤고 다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경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출산 시 산모와 아이에게 그 산통과 진통이라고 그러죠.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, 이런 고통을 주는 행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찾으려고 이제 약간의 고민도 좀 해봤는데, 제가 느끼는 거로는 출산은 분명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, 그건 확실하죠. 그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마취를 했다는 것, 그거만 다를 뿐이지, 어차피 그 통증은 산모의 입장에서는 다 겪는다고 봅니다. 같은 거죠.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출산을 한다는 것은 다 위험과 고통 속에서 시행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큰 아픔 속에서 출산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는 인간은 고도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그 유전적인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인간이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직립보행을 하였겠죠. 그와 반대로 그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골반은 상하로 길어지고 또 폭은 좁아지기 시작했다.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신체적인 희생을 하는 거죠. 이런 신체적인 희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산모가 엄마의 입장에서는 하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궁 속 태아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머리가 골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딱 낍니다. 골반으로 들어가서 점차 커지는 현상이 되니까 이제 좀 약간 비대칭적인 일반 포유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좀 비대칭적인 현상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자궁에서 성장을 하다 출산 시 그 좁아진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머리도 좀 찌그러져서 작게 이제 입안했던 머리가 좀 작아지고 이제 좀 길어지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내려오는 거죠. 산도를. 그러면 이제 골반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늘어나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진통 그리고 태아의 입장에서는 산통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점차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. 비록 이런 통증은 분명히 아픕니다. 아프고 출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프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축하를 주어집니다. 이렇듯이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은 이는 고통은 있지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때 그 아기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이러한 것을 엄마보다는 느끼겠죠. 당연히 아프고 그렇지만 좀 덜 느끼지 않을까. 그 이유는 아직 그 뼈가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뼈가 좀 물렁물렁하고 또 그것을 느낄 만한 충분한 신경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상태 이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좀 통증이 좀 적지 않을까.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태아 자궁에서 애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전생설이 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건
그 사람들의 주장이고, 하여튼간에 이런 그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죽음에서 느끼는 통증은 이제 어떤가 이렇게 좀 알아보면은,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사람은 그동안에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통증을 익힙니다. 통증을 익히기도 하고 또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통증에 대한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, 그리고 또 이제 신경이 이제 다 발달해 가지고서 통증의 그 강도도 커진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그 경험치와 또는 그 발달,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점점 이제 죽음에 대한 그 통증, 고통은 더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이는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더 많이 아픈 그런 그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, 죽음도 뭐 통증이 분명히 동반되기에 이때는 그 자신이 그 아픔을 느끼면서 임종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또 슬픔과 고통과 아쉬움을 전달을 해줍니다.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또 나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서 통증이라는 그 고통은 출산과 죽음 모두 공통적인 것이기에 시작, 출생하는 것과 죽는 것,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과정은,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출산과 죽음은 다 일맥상통한다,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이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, 이제 뭐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도 아니면 또 받아들일 때, 물론 힘듭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, 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겠죠. 근데 이것도 똑같이 태어날 때도 있었지만 죽을 때도 뭐 똑같지 않을까.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따르는 통증, 고통은 뭐 아주 슬프고 괴로운 그런 헤어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감내해야 할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그 받아들인다면은 그 자체가 행복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삶의 성장과 진화의 그 과정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,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또 다른 기회이고 자신의 새로운 성장을 향한 한 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자신의 죽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이라면 더욱더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,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방학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. 그래서 방학 숙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딱 방학 숙제를 받지만 사실 방학 숙제를 안 하죠. 놀고 이제 지나다가 개학 날이 뭐 내일 모레다, 이러면은 막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막 심히 걱정이 커집니다. 결국은 뭐 조급함에 뭐 부모님한테 뭐 아니면 형이나 누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밤을 새워서 일기도 쓰고, 일기를 막 한 달 거를 밀려서 다 이어서 쓰죠. 그냥 맨날 오늘 나가서 놀았다는 식으로, 오늘은 누가 놀았다, 오늘은 또 철수가 놀았다, 오늘은 영희가 놀았다, 뭐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죠. 계속. 가장 어렸던 게 날씨를 몰라가지고서 그 날씨를 또 찾느라고 또 고생을 좀 했던 거,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뭐 도움도 받고 해서 뭐 이제 숙제를 뭐 엉성하게라도 부실하게라도 했습니다.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이제 그 전날 밤에, 계약 전날 밤에 이제 숙제를 마치고 나면은 일단은 마음은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리고 막 희열까지 느껴지고, 이게 뭐 저 어렸을 때는 매 학기 그 반복되는 일이었는데, 뭐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계약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뭐 하나의 과정,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그게 그때 힘든 것이 아주 뭐 고통스러웠던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. 이처럼
뭐 얘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죽는다는 것도 뭐 이보다 더 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앞서 이제 지금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에 남아있는 숙제를 다 하였다고 하면은 도리어 뭐 두렵기보다는 기대되는 설레임까지 생길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삶을 그 나름 잘 정리했다고 한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. 만약 살아온 삶이 이제 부족하고 또 아쉽고 후회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지난 과거에 아쉬운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없으니까 버리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해서 완성시킨다는 것은 삶의 정의에서 매우 유익한 이건 어떤 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하나라도 잘 정리한다면 죽음 앞에 매우 만족하고 편안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. 저는 이러한 행동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크게 보아서 해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뭐 해탈이 거대한 게 아니고 뭐 해탈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그런 만족 하나를 충분히 해도 충분히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어떤 불의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런 불의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하나를 함으로써도 그 사람은 충분히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또는 뭐 저는 해탈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난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삶의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삶의 가치를 다시 얻을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죽으면은 자신이 죽은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이 될 것은 뭐 당연한 거죠. 그리고 또 계속 기억해 줄 것입니다. 저는 이러한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뭐 정리하는 건 어렵지만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죽는다 하면은 나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영원히 남아서 나는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생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영생이 아닐까. 죽음 전 과거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정리를 잘못하면은 불행히 이제 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 참 그럴 줄 몰랐어. 뭐 아니야. 근데 왜 저렇게 하고 죽었을까? 하고 나쁜 기억을 주고 죽는다는 거.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잘못하고 좀 안 좋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정리를 잘하면은 그 사람 보기보다 달라. 그 참 마지막에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. 알고 보니까 괜찮았던 사람이야. 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강좌는 그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의 연결된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또 그에 따른 고통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잘 내가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영생이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죽음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강좌를 계속 잘 이제 좀 자주 구독해 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저희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